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수원점 이상엽 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시에 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간격의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실 새살침이라는 것이 흉터 부위에 직접적이고 지역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 부위와 겹치지만 않는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받아도 큰 문제는 없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표정근처럼 표정 주름이 지어주는 부위에 맞으시면 오히려 표정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살침 부위에 겹쳐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톡스와 새살침은 동시에 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필러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살침 부위와 필러의 부위가 다르다면 서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필러를 맞고 새살침을 받고 싶으시다면 필러가 안착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텀을 둔 후에 새살침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죠. 표정을 짓는 부분에는 자꾸 움직임이 가해지기 때문에 새살침으로 살을 띄워 놓았을 때도 자꾸 운동이 가해지면 오히려 새살침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톡스를 맞아서 표정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서 운동 기능을 조금 저하시킨다면 오히려 새살침의 효과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새살침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토닝 같은 경우는 시술이 들어가는 피부의 층이 워낙 얇기 때문에 새살침과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도 새살침을 잘 피해서 시술을 받는다면 같은 날 동시에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겹친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스킨 부스터를 먼저 맞고 새살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킨 부스터를 먼저 맞게 되면 피부가 약간 좀 볼록해지기 때문에 흉터의 모양이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살침이 약간 왜곡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후 관계를 따진다면 새살침을 먼저 맞으시고 스킨 부스터를 맞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박피성 레이저든 비박피성 레이저는 어쨌든 피부에 손상을 입힌 다음에 그걸 재생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진 레이저이기 때문에 새살침과 일부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살침과 레이저, 박피성과 비박피성이 피부에 손상을 주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소 간격을 2주 이상,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치료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혈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붉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시술과 시술 사이에 혈관 레이저를 받으시는 것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술 후에 붉은기가 생겨서 혈관 레이저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 후에 새살침을 다시 받으시게 되면 붉은기가 다시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사실 혈관 레이저로서의 효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혈관 레이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살침 시술이 모두 끝난 후에 이 정도면 흉터에 대한 큰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에서 나는 붉은기만 빨리 빠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 혈관 레이저를 받으시면 조금 붉은기를 일찍 떨어뜨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과 시술하고도 어떤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내원하셔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가산점 김익두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물에 의한 열상, 즉 찢어진 흉터로 내원해주신 환자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60대 여성으로 내원하기 6주 전에 큰 개에 의해 이마를 긁히면서
깊은 열상이 생겼고 병원을 찾아 소독 후 봉합을 하여 폐인 흉터가 생기셨습니다. 길이 약 5cm가량의 깊고 긴 흉터가 있었고 봉합 이후 시간이 지나도 폐인 흉터가 차오르지 않자 폐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 저희 한의원을 내원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술 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가운데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불규칙한 형태의 깊은 흉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얕고 중간 이후 아래쪽은 깊이감이 깊은 것이 확인됩니다. 동물에 의한 긁힌 흉터라 모양이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패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부위별로 깊이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주 전에 생긴 흉터라 시술 전임에도 흉터 부위가 붉게 대비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흉터가 단순히 선형으로 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그 깊이가 꽤나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고 깊은 형태, 모양의 불규칙성이 있어 8회 정도의 시술로 80에서 90% 호전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이후 추가 시술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기로 하고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시술을 3회 진행한 후 4회차 내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 봉합으로 인해 생긴 스티치 자국의 폐인 부위와 불규칙하게 긁혀있는 흉터를 높이에 따라 맞춰 시술했기 때문에 시술 전과 비교해 확실히 경계가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경계면만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감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5회차 후 6회차 내원 때 찍은 사진입니다. 6번의 시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깊이감이 얕았던 흉터의 윗부분이 많이 채워졌고 아래쪽 부분도 처음과 비교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계가 부드러워짐과 동시에 깊이감이 개선되어 이때쯤 환자분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셨고 이는 측면 사진을 통해서 흉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 7, 8 남은 3회의 시술로 남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3살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8회 시술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해 내원해 주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술 전과 비교해 상당한 정도의 호전을 보이며 흉터 중간 부위에 0.5에서 1cm가량의 선이 아주 약하게 남아있는 것만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깊이감이 90%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에서 깊이감이 개선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동물에 의한 열상으로 생긴 봉합한 흉터,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흉터를 60대의 나이임에도 새살침, 코라테라피 시술을 통해 완벽히 회복한 점에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 생긴 흉터를 의미하며 그중 동물에 의한 열상은 감염의 위험과 더불어 흉터의 모양과 깊이감이 불규칙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봉합 후 흉터는 일반적으로 흉터 부위 주변에 봉합을 위해 실이 들어갔던 부분에 작은 구멍, 쉽게 생각하면 바느질 구멍이 생기게 되어 그 모양이 더욱 불규칙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다마니원의 새살침, 코라테라피 시술은 흉터의 하나하나의 모양에 따른 맞춤 시술과 그에 따른 아주 작은 바느질 구멍과 같은 봉합 후 스티치 자국도 시술을 통해 채워줄 수 있으며 이는 시술 후 흉터 부위를 완전히 티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케이스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새살침 코라테라피 케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 로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입니다. 흉터 치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몇 번 정도 받아야 좋아질까요? 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횟수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시지만 흉터 치료는 숫자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치료 효과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 횟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흉터 치료에서 횟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흉터의 깊이와 부위 그리고 범위입니다. 표면에 가까운 얕은 흉터와 피부 깊숙이 구조가 무너진 흉터는 반응 속도와 회복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흉터가 깊을수록 차올라야 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회차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범위에 따라서도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부가 두터운 볼보다는 피부가 약가운 눈가나 코, 미간 같은 부분은 횟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흉터가 구소적인지 넓은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치료 횟수와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개인별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흉터 치료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흉터 치료 초기를 보면 보통 1에서 2회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뚜렷한 개선보다는 변화의 시작을 느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치료에 반응을 하고 재생이 시작되면서 질감이나 색감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치료 중반인데요. 이때는 구조적 개선 단계입니다. 주로 3에서 5회차, 6회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피부의 구조 변화가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흉터 바닥이 조금씩 차오르거나 경계가 완화되면서 전체적인 울퉁불퉁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변에서 피부가 달라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치료 후기인데, 이제 구조적 개선 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치료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치료 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부분적으로 폐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뚜렷한 경계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패여있는 부분을 세살침으로 조금 더 채우던가, 테두리가 져있거나 뭉쳐져 있는 부분을 결정리 혹은 고주파 니드를 통해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흉터 치료는 한두 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자극과 회복을 통해 조직이 안정화되는 치료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대개 몇 차례 치료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보다는 단계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흉터 치료의 목적은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에 덜 띄고 주변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반응, 중간 변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치료 회차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수두 흉터로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미간에 있는 수두 흉터이고, 두 번째는 이마에 수두 흉터가 보입니다. 두 사진은 흉터의 모양이나 깊이가 굉장히 비슷한데, 미간의 경우 저희가 치료를 한다면은 8회 정도를 권장을 드릴 거고요. 이마의 경우 비슷한 깊이더라도 6회를 권장을 드릴 흉터입니다. 이처럼 부위에 따라서 깊이가 비슷하지만 미간의 경우 피부가 조금 더 얇고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 흉터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볼 쪽에 흉터들이 모여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미간에 흉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볼 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깊게 있는 흉터의 경우 8회 정도를 권장을 드릴 것 같고, 눈가 아래나 주변에 옅은 흉터의 경우에는 6회를 권장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간과 이마 쪽을 보면은 앞서 봤던 볼 중앙에 있는 흉터와 깊이는 비슷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간과 이마 부위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깊은 흉터들은 그래도 10회를 권장을 드릴 것 같고, 바깥에 이제 상대적으로 옅은 흉터는 8회 정도를 권장해 드릴 것 같습니다. 흉터 치료는 정답처럼 정해진 횟수가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각자의 흉터 상태에 따라 반응 속도와 변화폭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흉터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설명과 계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 로다마니언 대구점 유해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